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영입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죠? 오늘은 게임업계 핫이슈 확률 아이템 논란과 관련해서 전자신문 김수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호 기자, 요즘 확률형 아이템 때문에 지금 게임 업계도 그렇고 게이머들도 그렇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도대체 확률 아이템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예, 확률형 아이템은 쉽게 말해서 뽑기 아이템입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고 뽑는 아이템들을 통칭해서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확률 아이템을 게임업계에서 도입을 했습니까? 우리나라 게임 업계가 확률형 아이템을 최초로 도입한 사례는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가 한 2004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 확률 아이템을 도입한 게임들이 많습니까?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게임들은 거의 대부분 확률형 아이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확률형 아이템을 거의 대부분 다 도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 아이템이 왜 논란이 됩니까? 논란의 정점들이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떤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지를 모르고 뽑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불투명하다 이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확률 자체가 조금 낮지 않냐,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낮지 않냐, 뭐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물론 확률형 아이템 자체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지는 재미도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거는 이제 어떤 패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어떤 그 스릴을 즐기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 아이템 확률을 공개해라라는 논란이 좀 몇 년 된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까, 이게? 예, 국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되기 시작한 거는 한 2010년 전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유저들의 불만들이나 어떤 그 확률이 낮지 않냐라는 그런 어떤 문제 제기들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게임 업체들이 2015년경부터는 자율 규제로 어떤 유료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에는 우리가 확률이 이 정도다. 처음에는 등급별로 공개를 하기 시작했다가 그 아이템도 이제 각각의 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급별로 묶어서 확률을 공개하기 시작하다가 중간에 이제 개별 아이템 확률까지 다 공개하는 방향으로 자율규제 형식으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공개를 하는데 왜 이슈화 되는 겁니까? 예, 최근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 일반 유저들이 돈을 주고 사는 아이템 이미 확률이 공개되고 있는 부분들에 더해서 인게임 시스템 내에서 그 확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게임사들이 자율규제로 공개를 안 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A라는 아이템에 어떤 능력치를 붙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들어오는 그런 어떤 재료들이나 합성 확률들 그리고 이것들이 나올 확률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용자들이 밝혀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게임사들이 그거는 조금 어렵다 이런 입장이다가 최근에 넥슨이라는 게임사가 그 부분이 유저의 반발이 거세니까 그럼 우리 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해버렸죠, 3월에. 그럼 공개를 했는데 공개를 하고 난 이후에 더 논란이 커졌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뭐 예상했던 일인데요. 이용자들이 이 넥슨이 공개하기 전에 이런 그 질문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최상급의 아이템들은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자, 이용자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거를 뽑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아이템은 나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 혹시 게임사에서 막아놓은 게 아닐까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확률을 공개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 확률이 막혀 있었던 거죠. 사실 최상위 아이템들, 최상위 효과를 가지는 아이템은 얻을 수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것 봐라,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맞는 거 아니냐, 믿을 수 없다, 불신하고 있다, 너희들을 이런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강 아이템 자체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제로였습니까? 예, 현재 지금 게임사 측에서 밝힌 바를 보면은 시스템적으로 얻을 수 없게 막아놓은 것들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복권을 치면은 1등 상품은 있는데 1등 상품이 걸릴 확률이 제로라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쉽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그냥 일종의 기만으로 봐지는데, 소비자 기만으로. 이거 관련해서 지금 또 정치권으로도 좀 이슈가 돼서 자율규제나 뭐 법적으로 규제해야 된다 이런 이슈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치권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떤 법적인 문제로까지도 될 수 있다. 이거는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들은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죠. 지금 이제 넥슨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뭐 이게 게이머들이 뭐 트럭 시위 이런 식으로 집단 행동도 하고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다른 업체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주로 트럭 시위라든지 이런 시위들의 대상이 되는 업체들이 큰 업체들입니다. 이 큰 업체들이 이런 시위들을 지금 작년 연말부터 받고 있었고요. 같은 문제로. 그중에서 이제 넥슨이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확률을 다 공개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문제가 더 커진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넷마블이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확률을 지금 어떤 공개하는 것들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쉽게 결론을 못 내리는 이유가 지금 넥슨 사태를 봐서 또 아시겠지만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게이머들의 불만이 풀어질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의 좀 약간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우리나라 게임 대부분이 확률 아이템을 비즈니스 모델로 채택을 하고 있다 했는데 만약에 확률을 공개하게 되면은 확률이 낮은 게 보여지면은 게이머들이 이렇게 그 돈을 지불하고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게임 업체들한테는 매출의 타격이 예상될 것 같은데요. 예,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매출의 타격이라기보다는 성장의 둔화를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게임사들은 그거를 우려를 하고 있고요. 주력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 주력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그 노하우라든지 비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매출이야 어느 정도 지금 오래된 게임들은 충성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유지가 되겠지만은 이 이상의 매출 성장폭을 키우기는 조금 지금보다는 힘든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당장은 그렇게 매출에 큰 타격이 없다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논란이 된다면은 소비자들이 진짜 알 권리 차원에서 계속 공개해달라 하고 굉장히 기만했다라고 해서 뭐 게임 업체들 비판하고 이러면은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당장 매출에 타격이 없다면은 뭐 이렇게 공개하고 이제 논란을 종식시키는 게 현명해 보이는데 왜 그렇게 쉽게 공개를 못하는 겁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매출의 아까 성장이 둔화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부분은 영업비밀의 노출이라는 부분을 들 수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게임 운영의 주도권 자체를 조금 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타격, 성장 둔화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게임 운영 주도권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게임사가 아까 왜 확률이 낮냐라고 했을 때 최상위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많이 나오면은 사실은 콘텐츠 소모 속도가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러면은 유저들의 콘텐츠 소모 속도에 따라 가지고 게임사는 그 콘텐츠를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데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최상위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게임사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약간 조절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낮은 것이고 근데 이런 부분들의 불만들을 이용자들하고 그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게임 내에 반영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최상위 아이템을 얻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게임 운영을 자기네 타임 테이블에 맞춰가지고 혹은 전체적인 판을 보면서 이렇게 좀 가져갈 수 없다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을 만들려면 원래 온라인 게임 같은 게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시키고 개발해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마다 논란이 되고 이래서 대중들 요구에 따라가다 보면 게임성이라든 밸런스들 이런 것들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보 유출 뭐 이런 이슈들은 뭐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운영 주도권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게임 시장을 보면은 사실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이 시장들, 개발 시장들과 소비 시장이 겹치는 부분들이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게임 업체들이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 게임사들하고 거의 비등한 수준의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사실 게임 업계라는 게 누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서로의 그 시스템을 참고도 하고 거기서 또 새로운 그 그 콘텐츠들을 발굴해내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사실 그 세계 시장에서 확률 공개에 대한 요구가 이렇게 거센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뭐 최고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그쪽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업체들만 이거를 공개한다 그러면은 누군가 이거를 참고해 가지고 그 또 게임을 내놓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국내 산업에 좀 영향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김 기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게임 업체 우려도 어느 정도 뭐 일리가 있네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이제 단독직입적으로 놓고 볼 때 누가 문제입니까? 게이머들이 너무 지나치게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게임 업체들이 너무 이제 자기들의 비밀이 쌓여서 이렇게 정보를 공개 안 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게임사들이 조금 너무 이 문제를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까지 국내 게임 산업이 한 30년 달려오면서 게임사들이 주도권을 쥐고 사실 어떤 콘텐츠를 내놓고 뭐 이런 그 주도적인 입장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용자들하고의 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이나 신뢰라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간 좀 약하지 않았나 그런 문제들이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가지고 그 약한 고리들이 터져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문제가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으로도 확산이 됐습니다. 지금 뭐 국회에서 이제 법으로 이렇게 강제하겠다라고 해서 뭐 법안도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법률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예, 현재 국회에는 이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안 외에도 가장 이제 큰 법인 게임법 전부 개정안들이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게임법이라는 것들이 지금 이제 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전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보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이루어졌고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은 그 안에 이제 확률형 아이템 지금까지 게임 업계들이 자율 규제로 해왔던 부분들을 법적인 의무로 강제하는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뭐 아이템 확률뿐만 아니라 인게임 시스템 내의 확률까지 다 공개하는 걸로 강제하는 겁니까? 아마 시행령단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그 게임법 개정안의 내용에 더해가지고 이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는 내용들의 법안들이 좀 추가적으로 발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병합이 되고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이제 더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이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고요. 사실 이게 소비자 주권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심각한 문제를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비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게임사들의 우려들을 좀 동의해주는 목소리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용자 불만이라는 부분들과 게임사에 대한 신뢰 부족이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그런 목소리는 좀 묻히는 분위기입니다. 게임 업체들은 여전히 자율 규제를 주장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지금 분위기를 봐서 법까지 제정되고 아직 계속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게임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확률 아이템을 이제 공개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앞으로 게임 업체들이 이 주요 비즈니스가 굉장히 좀 타격을 받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게임 개발이나 뭐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될까요? 예,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메이플 스토리, 문제가 됐던 메이플 스토리 같은 기존 게임들, 그다음에 오래 운영이 되었던 게임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한 번에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저들의, 이용자들의 요구를 예를 들어서 뭐 확률 전면 공개나 그다음에 이제 확률을 약간 높이는 그런 어떤 밸런스 조절을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좀 바꿔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지금 만들어지는 신규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좀 바꿔가지고 나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게임 산업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 상품, 그래서 좀 외화도 많이 벌어들이고 수출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우리 게임 업체들 굉장히 큰 장애물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 부분을 갖다가 소비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우리 고객들하고 또 친밀하게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게임 산업, 국내 게임 산업, 특히 온라인 게임 업계 모바일로 이어지는 이런 게임, 국내 게임 산업을 보면은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순간순간마다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또 외국 시장과의 경쟁도 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이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변해왔거든요. 그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란들도 게임사들이 어떤 성장통으로 여기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논란들 잘 해결해서 솔로몬의 지혜 발휘해서 게임 산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는 좀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예, 오늘 게임업계 가장 핫 이슈 확률 아이템 논란과 관련해서 전자신문 김수호 기자랑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